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디지털원의 연구가 이영일 연구사입니다. 오늘은 포도 봉지 재배 방법과 여름 고온 피해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레드클라렛, 글로리스타 품종을 재배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포도에 이렇게 봉지를 씌우는 이유는 농약 잔류나 병해충 피해, 열과 등을 줄일 수 있고 과분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 이제 여름철 고온기에는 봉지 속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 봉지에 의한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온도도 조금 더 낮게 유지될 수 있고 습도 변화도 줄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포도를 키울 수 있게 됩니다. 레드클라렛과 글로리스타 같은 적색 계통 품종의 경우 이제 흰색 봉투, 얇은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착색에도 유리하고 단접병 같은 병해 방지에도 좋습니다. 봉지를 씌우는 시기는 레드클라렛의 경우 착색 어느 정도 이제 색이 돌기 시작할 때 씌우는 게 좋고, 글로리스타 같은 경우는 원래 착색이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비대 초기부터 빨리 알 속기를 마치고 씌워주는 것이 일소 방지에도 좋습니다. 예. 요즘 같은 날씨에는 포도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특히 비가 온 직후 햇볕이 이렇게 쨍쨍하고 온도는 급작스럽게 올라가고 또 뿌리 같은 경우 물을 먹어서 활력이 떨어진 상태면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이럴 때 포도는 축과, 일소, 엽소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축과 현상입니다. 축과는 이제 포도 아래 작은 검은 반점이 생기고 이렇게 표면이 움푹 들어가게 되는 증상입니다. 언뜻 보면 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비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잎은 이제 정산작용을 통해서 많은 물을 내보내고 있는데 뿌리는 그만큼 많은 양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족한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수채에서 이렇게 열매에서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소 피해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소 피해, 특히 포도 아래 생기는 일소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직사광선이 이 어깨 송이 같은데 특히 바로 받아서 생기는 일종의 화상 증상입니다. 이렇게 받게 되면은 여기도 조금 발생되어 있는데 포도 이제 어깨 아래 있는 과립이 살짝 갈변되면서 말라가고 당도도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엽소 증상입니다. 엽소 증상 같은 경우는 잎 끝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현상인데 현재는 이 포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엽소가 발생하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축과랑 비슷합니다. 축과 같은 경우에는 식물체가 부족한 수분을 당도가 오르기 전에는 쉽게 알에서 뺏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일소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어느 정도 오른 후에는 과립으로부터 물을 쉽게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잎 끝에서부터 천천히 말라 들어가면서 괴사되는 증상이 잎소입니다. 예. 그리고 잎소가 좀 심해지게 되면은 결국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당도, 착색, 그리고 다음에 수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고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 첫 번째는 뿌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뿌리가 이제 배수가 잘 되게 하여서 활력성을 좋게 해야 되는데, 특히 유기물 비료 같은 걸 넣어 가지고 심경 작업을 통해서 통기성을 좋게 하고요. 그리고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게 되면은 뿌리와 상체 간의 이제 균형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를 적당하게 주어서 뿌리와 지상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고온 피해를 입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대비하고 뿌리 건강과 토양 환경을 잘 관리하는 것이 올해 고품질 포도를 수확하는 비결입니다. 모두 풍성하고 건강한 포도 농사 지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궁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디지털원의 연구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